안녕하세요. 방구석 평가원의 끝까지 쌤입니다. 오늘도 좋은 컨텐츠 갖고 여러분 찾아왔으니까요. 집중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이제 수특 인물 유형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서 마이웨이 길을 가는 인간형을 총정리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 진짜 해자입니다. 왜냐면 마이웨이형 인간형뿐만 아니고 다른 인간형에 대한 그 좀 개괄적인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셔가지고 같이 가봅시다. 자,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좀 개관을 좀 하려고 해요.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좀 말이 있어요. 개념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쌤이 좀 분류해 놓은 거를 그거랑 연결지어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자아와 세계라는 이 단어는 출제진들이 진짜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 반대로 여러분들한테는 좀 헷갈리는 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아는 쉽게 얘기해서 등장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을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인공이 자아라고요. 그리고 세계는 주인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세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는 게 갈등의 문학이거든요. 갈등의 문학이야. 무조건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 그래서 주인공이 그 어려움에 맞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소설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라는 녀석은 주인공을 방해하는 녀석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들이 있냐 봤을 때 자연이 있을 수 있어요. 막 홍수가 나서 사람을 막 괴롭힐 수 있죠, 주인공을. 그다음에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운명. 예,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때문에 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뭐 사기꾼을 만났어. 막 그런 나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세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일 수도 있어요. 뭐 홍길동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떤 사회 제도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갈등의 대상, 세계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세계랑 맞서 싸워가지고 정면 승부를 건다. 정면 승부를 건다. 그래서 나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유형은 승리했다라고 봅니다. 마이웨이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승부를 걸기도 전에 나 안 될 것 같다. 사회랑 승부를 걸었다가는 내가 그냥 완전히 막 개발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타협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의 이익을 막 우선시한다거나 이런 경우죠. 세 번째 유형은 패배한 경우인데, 이거는 조금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패배한 경우, 두 번째는 아직 좀 고민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경우 마이웨이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타협한 경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고민하거나 패배한 경우, 그래서 총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뭉뚱그려 잡으면 세 가지고요. 좀 세분화하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물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BS 수능 특강 작품이랑 연관을 좀 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평가원에서 이 인물 유형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우리 이제 쌤이 9월부터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나올 만한 걸 찍어주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쌤이 이제 사용하는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가상의 평가원인 쌤하고 스파링을 하기가 좋겠죠.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먼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번 유형 보세요. 1번 유형 보시면 얘는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무기력한 인간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결을 해보기도 전에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희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게 이제 1번 경우고, 2번 경우는 정신적인 가치는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짓밟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인간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인간형입니다. 100% 부정적인 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제 고민하는 유형.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을 하긴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이 3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독자한테는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이 인물 굉장히 좀 답답하죠. 자, 4번 유형은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긴 겪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자신의 생각을 정해서 좀 나아가는 타입이고, 100% 긍정적인 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긍정적인 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간형은 이제 세계와 정면으로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겨내는 인간형입니다. 보통은 정말 막 그럴듯한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밀어붙일 수 있으면 승리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소설도 똑같습니다. 뭔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인물이 나는 내 소신을 지키면서 끝까지 갈 거야 해서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마이웨이형 인간형이고 긍정적인 인간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5번 유형은요, 이미 자아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경우예요. 잘 살고 있는 경우예요. 이 돌다리의 아버지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미 아들도 잘 키워놨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아들도 의사예요. 근데 아들이 이 땅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너 땅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혼을 내요. 자기 생각이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5번 유형은 뭔가 소설의 교훈이나 주제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등장시키는 인물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소설 인물 유형하고 EBS 수능 특강 작품하고 연결을 좀 지어볼게요. 근데 짓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 첫 번째는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형이 요 전형적인 인물형에 딱딱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인물형이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형일수록, 쌤이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하죠. 이런 입체적인 인물형일수록 뭡니까? 시험 문제로 내기가 더 좋고 주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유형이 바뀌는 입체적인 인간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물형이 어떤 인물형으로 바뀌는지 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한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월 평가에 나왔던 무사와 압사라는 작품 보셔도 인물형이 계속 바뀌잖아요.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구평이랑 수능, 그 이후의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놓으시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할 겁니다. 시작해 봅시다. 지금 여기 날개에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품들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 요 나 같은 경우는 작품 전반부에는 1번 유형이었어요. 무기력하죠. 근데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얘가 뭔가를 깨닫고 뭡니까? 4번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죠. 인물형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계기는 뭡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를 주면서 본인은 이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에 분노를 하게 되면서 각성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는 날의 동욱과 동욱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6.25 전쟁 직후에 무기력한 인물형에 대해서 작가가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동욱과 동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그 인물형이 1번으로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나상의 형과 동생은 뭔가 이제 좀 캐릭터가 변해요. 형은 처음에는 무기력해요. 좀 바보거든요, 이 형이.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는 북한군이 총을 쏴도 부당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4번 인물형으로 바뀝니다. 동생도 처음에는 형을 바보로만 봤다가 자기를 지켜주고 희생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4번 유형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격의 체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2번 유형, 부정적인 타협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요 황씨나 치숙의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타협형 인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1, 2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 4, 5번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로 출제하긴 제일 좋죠. 일단 생각이 많다 보니까 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반대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좋죠. 이해를 잘 못하니까. 게다가 얘네들은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내기 좋습니다. 광장의 명준이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계속 갈등한단 말이에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시숙의 삼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학 잘 나와가지고 사회주의 운동 열심히 하는 4번 유형이었다가 지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3번 유형. 3번 유형이 돼서 누워있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삼촌 같은 경우는 3번으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지만 1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맞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정말 그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뭡니까? 3번 유형으로 볼 수도 있고 1번 유형으로 볼 수도 있는, 각각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형 친구들은 딱딱 이런 얘기를 해주면 딱딱 하나씩 대응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만약에 들어맞지 않으면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그런 습성 같은 게 있는데, 문학을 공부할 때는 약간 그런 걸 내려놓고 범위 자체를 조금 넓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넓게 잡는 연습만 하면 이과형 친구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금방 현대소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몇 있어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시험장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셔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쌤은 최대한 여러분들께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수능이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고 싶어요. 목동의 학원가를 보면, 쌤이 동종업계라서 디스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목동의 학원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런 본질적인 내용 없이 스킬만 주구장창 가르칩니다. 스킬만 주구장창 가르쳐요. 본인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스킬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잠깐 성적이 오를지 모르겠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쌤이 스킬도 알려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장착하셔서 무적의 실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계속해서 보시면 제3 인간형의 조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유형이에요. 그냥 계속 고민합니다. 명준이나 조은이나 계속 3번 유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만세전의 이인화 같은 경우는 얘는 처음에는 1번 유형이었어요. 1번 유형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4번 유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번 유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쨌든 얘는 타협하려고 하는 미안합니다. 2번 유형이군요. 그래서 이인화 같은 경우는 2번 유형에서 4번 유형으로 다시 2번 유형으로 돌아가려고 2번과 4번 사이에서 고민하는 유형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2번, 4번,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2번, 4번, 2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을 정리했을 때 3번에 넣는 게 적당하다 싶어서 여기 넣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2번이었어요. 얘는 자기밖에 몰라. 근데 어쩌다가 아내가 위독하다고 해가지고 조선으로 오면서 조선이 처한 현실을 봐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개무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나 하나쯤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그냥 편하게 살자. 근데 이게 맞긴 한 걸까? 이래서 사실은 2번, 3번 사이에서 좀 사이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딱 하나에 고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문학에 대한 좀 분석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여기 임시, 소시민이에요. 노동자예요. 이런 노동자나 소시민은 무조건 긍정적인 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의 영체나 미처럼 좀 약자죠. 뭐 그 당시에 여성은 약자였으니까 이런 여성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나 소시민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세계랑 맞짱을 뜨게 되면 이 독자들은 좀 진한 여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긍정적인 인간형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강자보다는 좀 보통 사람들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 등장인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웨이형 4번 유형의 인간형인데 무정의 영체 같은 경우는 원래 1번 유형에서 4번 유형으로 넘어온 거예요. 미 같은 경우는 3번 유형에서 4번 유형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캐릭터가 작품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진행되면서 성격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변화 상황을 잘 체크하시고 정리해 두시고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작가가 이제 독자들한테 일부러 좀 고민을 해보라고 물음을 던지려고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유형에 좀 대입할 수 있게끔 좀 헷갈리게 이 인물을 세팅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평가원에서는 객관적인 답을 이제 골라내게끔 유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어떤 관점을 줍니다. 특정 관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비교적 이 유형에 딱딱 들어맞게끔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풀 때 뭔가 인물형이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그럼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으신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다리의 아버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 유형을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머릿속에 넣는 건 기본이고 이게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형에 대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인물형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변화하는지 왜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통해서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 체크하면 뭐 소설 문제는 그냥 다 맞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마이웨이형 인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웨이 인간형의 특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웨이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일반인들이죠. 소시민들, 일반인들, 어떤 개인들, 좀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힘이 조금 없는 사람들, 하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살아가고 현실의 불합리성을 알지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멋진 사람들, 당연히 마이웨이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형, 요 사진 속의 인물은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에 나왔던 우상혁이라는 선수인데요. 힘든 시간들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4등이라는 높이뛰기에서 4등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우상혁이라고 치시면 관련 영상이 나오니까 집중이 안 될 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꽤 힘을 주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긍정 에너지가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할 뻔도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까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파이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인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 인간형의 미인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요 마이웨이로 분류할 수 있지만 만세전의 이인화는 중반부에는 좀 각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반부에 나와 있는 이인화는 마이웨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후반부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나 하나쯤 노력해서 무슨 소용 있겠냐, 그냥 나만 편하게 먹고 살면 되지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이인화는 마이웨이가 아니고 뭡니까? 타협하는 2번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이인화라는 인물은 마이웨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본인의 철학과 생각을 갖고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인간형으로 돌다리의 아버지 같은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최민호라는 선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런던 올림픽에서 맞나요? 런던 올림픽에서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낸 유도의 어떤 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뭔가 타협하는 인간형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현대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유형은 아니고 뭔가 이제 교훈적인 소설에서 어떤 교훈이나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좀 설정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타협하는 인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시간이 좀 된다면 고민하는 인간형도 같이 정리를 해서 3부작으로 최대한 좀 맞춰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은요, 쌤이 이제 처음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좀 개수 자체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퀄리티가 낮은 상태로 여러 개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딱히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 찍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할지를 고민하고 자료를 이제 정리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기본적으로 쌤 수업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고 만약에 궁금하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쌤이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뭡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이제 뒤돌아서기엔 늦었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